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모본은 1985년 당시 65세 된 유병춘 씨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에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서산태안편의 아내의 정절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친구의 부인이 죽어서 조문 가는 중에 한 산길을 지나는데 소복을 입고 어떤 무덤 앞에 엎드려서는 입으로는 곡을 하면서 손으로는 부채를 들고 붙이는 부인이 있었다. 그 행동을 이상하다고 여긴 장자가 길을 가다가 문득 되돌아와서는 부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부인, 죄송하지만 어떤 연유로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하시는가요? 그러자 미적미적거리더니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부인이 대답했다. 이 무덤은 우리 남편의 무덤입니다. 남편이 죽을 적에 내가 죽거들랑 땅에 묻고 난 뒤에 바로 시집가지 말고 무덤 위에 풀이 마르거들랑 시집을 가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땅에 묻고 난 다음 가만히 생각하니 무덤에 풀이 말라야 내가 시집을 새로 갈 텐데 언제 마를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부채질하면 풀이 빨리 마를 것 같아서 지금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 여인의 행동거지가 참으로 괘씸했다. 하지만 남의 일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혀를 끌끌 차며 가던 길을 그냥 갔다.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조문하려는데 어쩐 일인지 나이 어린 아들만 빈소에 있고 상주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던 중 오줌이 마려워서 뒷간에 갔는데 그곳에서 소리를 죽여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다. 희한하게 변을 보면서 웃는 사람도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이 끝나기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동무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장자가 엉겁결에 물었다. 자네, 왜 뒷간에서 웃고 있었나? 별일 아니네. 내 거시기를 보고 웃었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녀석이 이제 곧 새 집으로 이사 갈 것 아닌가. 그러니 좋아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네. 친구의 말을 듣고 장자는 불같이 화가 났다.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 여기고 즉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가 뒷간에서 웃었던 일은 빼고 무덤 앞에서 부채질하던 여인의 이야기만 아내에게 했다. 그러자 아내가 펄쩍펄쩍 뛰었다. 세상에, 여자 얼굴에 흑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 신랑이 죽었으면 마땅히 수절해야지. 또 백보양보해서 시집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 남편의 유언대로 3년상이나 치른 뒤에 가거나 아니면 무덤에 풀이 마른 뒤에 가야지. 그새를 못 참고 무덤에 가서 부채질하다니 참말로 막대 먹은 여자네. 그런 다음 봄날의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장자의 눈앞에서 쫑알거렸다. 여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부채질 같은 짓은 안 할 테니깐요. 게다가 제가도 안 하고 혼자 살래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생겼다. 정말로 그럴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그래서 국리 끝에 제갈공명이 다시 살아나도 탐복할 만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급한 볼일이 있다고 외출한 다음 도중에 급사한 것으로 거짓 꾸며서는 집산데다 입이 무겁고 충직한 하인 2-5명을 시켜 시신을 집으로 운구하게 했다. 지금 같았으면 3일장이나 7일장을 했겠지만 당시 그 고장에서는 대개가 처분을 하던 시절이라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평상 위에 놓고 이형으로 덮어서 2, 3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 장자의 부인도 예법에 따라 소복을 갖춰 입고는 울며불며 곡을 하고 난리를 쳤다. 물론 아침 저녁의 식사는 부인 모르게 하인들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고 며칠 후 장자와 약속한 대로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했다. 나그네는 하인 여러 명이 메고 가는 눈에 번쩍 띄는 화려한 가마를 탄 데다가 집사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만 하인이 나서서는 집안의 상이 나서 곤란하다고 거절을 하는 참이었는데 장자의 아내가 곁눈으로 힐끔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 참으로 젊고도 잘생긴 헌원장부였다. 권녀는 소복 차림임에도 얼른 대문께로 뛰어나가서는 하인을 꾸짖고 나그네를 맞아들였다. 사랑채로 모셔놓고는 저녁상을 잘 차려서 대접했는데 두어 10경이나 지났을까 나그네가 죽는다고 난리가 났다. 놀란 부인이 사랑채로 나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한 늙은 집사가 대답했다. 우리 젊은 주인님에게는 이런 증세가 몇 년에 한 번 별안간에 생깁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적에는 귀한 약을 먹으면 살아나기는 합니다마는 참으로 낭패가 났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가요? 집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더니만 차마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송장의 허벅지 살을 먹어야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밤중에 송장은 어디 있으며 허벅지 살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있다고 해도 어디서 구해다가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집 젊은 주인님은 죽게 됐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듣고 보니까 불현듯 자기 남편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젊은 손님을 보니까 얼굴 잘생겼지, 허우대 훤칠하지, 게다가 하인에다 집사까지 거느렸지. 자기 남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 같았다. 게다가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장자의 아내는 집사에게 말했다. 쇳내가 약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칼을 가지고 초분에 놓은 곳으로 가서 입관한 것을 풀어서는 허벅지를 칼로 베려고 하는 그 순간 장자가 두 눈을 확 뜨더니 고함을 질렀다. 그새를 못 참고 당신 참으로 몹쓸 여자네. 나 죽으면 혼자 산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구려. 장자의 아내가 놀라 뒤로 낮아빠지면서도 입은 살아서 옹알거렸다. 진짜로 죽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꾀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틀림없었군요. 그러자 관 속에 누워있던 장자가 일어서려다 말고는 관 속에 도로 드러눕더니만 허허거리며 허탈하게 웃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장자는 노자와 함께 중국의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미롭게도 구전설화의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뒷간은 측간입니다. 뒤에 있는 방, 즉 더러운 데다 냄새도 나는 까닭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다고 해서 뒷간이라 불렀습니다. 절에서는 해우소, 즉 근심더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분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초분은 주검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어놓고 이형 등으로 덮어놓은 임시무덤입니다. 초분을 만든 지 2에서 3년 또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살이 썩어 없어지면 뼈만 골라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관에 넣어 땅에 묻습니다. 운구는 시신을 넣은 관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시신을 넣지 않았을 때는 관이라고 하지만 시신을 넣으면 구라 부릅니다. 식경은 한 끼의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 즉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송장은 시신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입니다. 허우대는 겉으로 드러난 체격을 말합니다. 주로 크거나 보기 좋은 체격을 말합니다. 쇳내는
소인을 조금 더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1985년 당시 65세 된 유병춘 씨가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서산 태안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문화재청 한국의 뒷간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운상제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의 초분 사진도 빌렸습니다. 제주 이미지 관광정보에 있는 상복 사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 나무위키, 중국학 위키백과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에듀넷의 신분에 따라 다른 의복 사진도 빌렸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선비 일러스트, 네이버 블로그 의현도인의 지식인 꿈의 몽 상담 사례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준근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123R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